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와 표창수요,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민선 5, 6기 주요 사업에 대한 공유,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보건소 주무관 박은혜, 귀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적을 치하하여 표창함.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부상은 만년필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재무과 주무관 양태호.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주차관리과 주무관 성란이.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8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채 개회입니다. 2018년 6월 23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간 진행되며 선발 규모는 행정직군 1561명, 기술직군 410명, 총 1971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응시 인원은 124,269명이며 경쟁률은 63대 1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응시 인원은 5,220명이며 전부 행정구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추진 계획안입니다. 우리구 시험장은 6개 학교 174개 시험실이 운영되며 1실당 30명이 입실합니다. 근무자 편성입니다. 시험감독관 348명, 본부요원 189명, 총 53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편성 방법은 5, 6급은 책임감독관, 7, 8급은 일반 감독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5월 25일까지 부서에서는 해당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6월 8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6월 11일 근무자 명령과 6월 20일 대강당에서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일인 6월 22일 6시부터 시험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근무자 명단을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와 환경과는 수험장 주변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에서는 시험 당일 의료 전문 인력과 앰뷸런스를 대기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에 홍보 안내문 부착 운행과 시험 시작 전 버스를 집중 배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상반기 명예퇴임 및 공로 연수식은 6월 28일 목요일 15시에 그리고 민선 6기 구청장 이임식은 6월 29일 금요일 14시에 12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구청장 취임식은 7월 2일 월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및 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인 만 0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매달 25일 지원이 원칙입니다. 소득 기준을 보시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월 1,170만 원 이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는 소득이 월 858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이고 재산만 있는 경우 11억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6세 이하 신청 가능 인구는 총 9,150명으로 독산 1동이 1,959명, 시흥 1동이 1,476명, 시흥 2동이 1,042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과 동주민센터에서, 자격조사는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적격 통보와 수당 지급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 친화팀에서, 사후관리는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에서 하게 됩니다. 올해 소요 예산으로는 약 36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은 35억 4,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서 구비후 경우 약 1,4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향후 세부 일정입니다. 현재 곤욕별 순회 교육을 5월 23일 날 마쳤고 30일 날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보조인력 계약 및 사전교육은 6월 13일 날 실시하고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은 6월 20일부터 받게 되고 첫 지급은 9월 21일 날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조인력 선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총 11명으로 독산 1동 분소를 포함하여 동별 1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6월에서 9월로 4개월입니다. 근무 형태는 1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1일 37,650원입니다. 근무 내용은 신청 안내와 접수, 서류 작성, 보안, 그리고 조사 보조 등을 하게 되며 행복 이음 권한 부여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발을 위한 채용 공고를 5월 23일 날 했고 서류 접수는 6월 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자 결정 및 통보는 6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 마케팅과와 동주민센터에서는 보조인력 선발 채용에 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시는 6월 22일부터 하시게 되는데요. 현장 접수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보조인력 채용 접수와 안내 그리고 관리 등의 각별히 협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담당자와 보조인력에 대한 행복이음 권한 부여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를 적기에 해주셔서 9월 21일 날 수당 지급하는데 수당 지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민관학 도시재생 스튜디오 결과에 대한 공유회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도시재생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부터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는 저희 민관 협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학생, 청년이 같이 좀 접목이 돼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은 한 학기 이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의 수업 과정과 연계해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학교의 수업 과정과 그 다음에 지역의 활성화 계획과 이렇게 좀 연계하는 방식이고 이 공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일정은 6월 15일 3시부터 독산 1동 마을 활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스튜디오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부 학생들이 되고 학생은 총 6명입니다. 지금 참석 대상은 금천예술공장 입주 예술가나 그 다음에 우시장 상인들도 지금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물을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은 지역의 어떤 전단지 홍보를 위한 소식지 형태의 전단지 제작과 매력 지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발굴하는 그런 좀 약간 워크숍 개념의 공유회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과 상인의 생활사를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말미마을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게릴라 가드닝 진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유공간 이슈에 대한 기록 남기기 과정, 그 다음에 우시장 영상 제작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은 한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 4시에 공연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학교 차원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출장 작곡가라고 하는 분을 모셔서 이 상인의 당일날 이야기를 듣고서는 작곡해서 이 노래도 발표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물들은 6월 15일과 16일 우리 공유공간 이슈 이제 곧 하반기에 철거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공간 이슈를 조금 정리하고 해서 전시회도 금요일, 토요일 연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독산 일동 동장님이나 이제 사회복지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 이렇게 협조 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만큼 홍보 마케팅과랑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더 넓혀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다음은 민선 우립기 주요 사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간의 재설계, 행정의 재설계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생활의 재설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획예산과 임수혜 주무관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 임세입니다. 이렇게 연달아 2번 인사를 드리니까 새삼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월부터 구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8년간 우리 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금천의 변화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민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더 나은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동행해온 금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금천의 미래를 밝히는 3대 재설계 중 생활 재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 재설계는 생활 세계를 주민 중심으로 재편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중심의 생활 세계 재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86년 뒤인 210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2090년엔 인구가 반토막 나고 2100년쯤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년 뒤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60년 뒤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족의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하면 통상 핵가족을 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전국의 시도에서 1인 가구가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가족 해체 시대가 훨씬 앞당겨진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시기는 2026년으로 전망됩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시기가 2035년으로 예측됐지만 무려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셈입니다. 한 10대가 잔인한 온라인 게임을 장시간 한 뒤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 10대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돼 고립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접하는 내용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일 경우 일부는 반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걸 가족들이 지지해주지 못할 때,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사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이지만 안타깝게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맞는 쓸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관계 단절이 고독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고독사 현장을 청소해온 김세별 씨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이들의 공통점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많이 외로우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동네 분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으셨어요. 사실 숨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네, 언론 보도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고립으로 파생되는 묻지마 범죄와 고독사, 그 밖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겪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문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발생하여 보편화되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이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살피기는 역부족입니다. 특히나 철저히 개인화되고 갈수록 복잡,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후 사회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 치부할 수도 없을 텐데요. 공공이 미처 닿지 못하는 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한낮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무리 남성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듭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40에서 60대 남성들을 골라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 함께할 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게까지 느껴졌다던 참가자들은 어느새 서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마음이 베니까 좀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요. 갖고 사람이 좀 그러더라고요. 좀 보기가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만나보니까 그런 연도 없어지고 좋더라고. 홀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늘고 있는 도독사.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독산3동 중장년 남성 자주 모임인 돌아온 진짜 사나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가까이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간 관계 맺음을 통해 단절된 소통과 공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립된 사회에서 연대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대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내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관계망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일상의 친밀감이 상호 연대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자 지지자가 되도록 말이죠. 다시 말해 지방정부는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망의 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되며, 결국 생활재설계의 핵심은 관계망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일상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망을 지원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끊임없이 확장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재설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활재설계의 목적에 맞는 관계망 지원을 위해서는 시민 감수성과 시민에게 권한 이양, 그리고 시민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민 감수성입니다. 우린 지난 8년간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기획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둘째,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이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천은 공간재설계를 통해 골목과 마을 단위로 관계망의 거점이 되는 공유지를 마련하고 지원하였으며, 관계망을 매개로 삶의 현장에서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살아있는 시도와 실험,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와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재설계를 통해 주민의 개입 시점을 앞당기고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에서 벗어나 기획자이자 집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주민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면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이른바 협치의 공유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활재설계 과정을 통해서 민선 오르기 8년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에는 다양한 관계망들이 생겨났습니다. 금천의 주민들이 더욱 촘촘하게 연대하며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형태의 관계망들이 더 많이 구축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을마다 또 골목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살아있는 실험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해결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민관계망이 형성되고 확장되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지난 8년간의 금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교육발전 주민 대토론회에서 시작한 금천발 교육혁명인 금천혁신교육지구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청소년은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동반자로서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 청소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과 청소년 분야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자치구 최초 청소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청소년도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 마을교사와 작은 도서관 마을사서로 변신해 마을교육의 주체로 자녀 교육의 조력자이자 또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교육의 대상자 또 수혜자에서 벗어나 공교육 혁신의 공동주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온 군천의 눈부신 교육발전을 담은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If this life is one act, why do we lay all these traps? We put them right in our path when we just wanna be free. I will not waste my days making up all kinds of ways to worry about all the things that will not happen to me. So I just let go of what I know I don't know, and I know I only do this by living in the moment, living my life easy and breezy, with peace in my mind, with peace in my heart, with peace in my soul. 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고 아십니까? 이생망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청년들의 자주 섞인 신조어입니다. 청년 실업, 주거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의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한 청춘 빌딩은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욕구조사 결과와 청년 문제의 답은 청년 스스로에게 있다는 기조 아래 조성되었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구청이 협치하여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생각과 재능을 담아 공간을 꾸몄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청년 커뮤니티 모임, 소셜 다이닝, 교류회 등을 통해 탄탄한 관계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춘 빌딩은 금천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린주택입니다. 보린이란 이웃끼리 서로 돕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듯 보린주택은 형편이 비슷한 독거노인끼리 서로 돕고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서로의 방을 들여다보면서 안부를 묻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식사를 하면서 홀몸 어르신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임용 서비스와 미술치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모습 보기 좋으시죠? 보린주택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르신들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따뜻하고 살맛나는 우리 집입니다. 어르신들은 3개월 전부터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 맛있습니까? 네. 긴 시간을 함께하진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조심하세요. 할머니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이곳은 어디일까요? 구청에서 마련해준 공동주택인데요. 우리가 서로 여럿이 사는 사람,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맞아. 지하실서 거기서 살고 절자개가 문이 또 있으면은 안에 들어와서 문이 또 안 나게 그런 게 부러움스러워 불을 켜야지 그러는 불속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데 살다가 이런 데가 얼마나 좋겠어. 번호제, 깨끗하제, 다속제, 뭐 얼마나 더 이상. 뭐 말없이 삶아 이래가 치매도 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복도가 느리니까 오메 가면 운동도 하고 해야. 보린주택에 입주하고 할머니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거주 환경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외로움도 해결.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죠. 네, 불인주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의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할머니 학교는 초고령화 사회 변화에 대응해 할머니 세대가 복지 혜택의 수혜자나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위치를 탈피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이자 공동체 내 지혜의 창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으신 어르신들은 할머니 학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수업 결과물을 공유하며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평생 친구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조 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사회적 경제는 민간학 협치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광범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 영역을 지역과 사회 문제로 확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민간 조직과 결합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사회적 기업은 2010년 4개소에서 2018년 142개소로 8년간 138개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간화 협치로 완성되는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학교급식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자치구 최초 사회적 경제 민간 공동 영업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판로를 함께 개척해 나갔습니다. 구청 청사 1층에 공정무역 매장을 운영하며 공정무역의 인식을 확산하였고 마을관리소를 통한 노후주택 관리로 주거재생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관한 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중 마을 활력소는 주민자치의 실험적인 공간입니다. 마을의 유휴 공간을 마을 주민과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욕구를 찾고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공간인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주민 주도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주민 모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특성화 사업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과 주민센터에 과감하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여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법터먼 방식으로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 민주주의 확산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 동특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만든 우리 동네 정책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tried playing it cool, but when I'm looking at you, I can't ever be brave, 'cause you make my heart race. Shot me out of the sky, you're my kryptonite, you keep making me weak, yeah, frozen and can't breathe. Something's gotta give now.
thing. So get out, get out of my head and fall into my arms instea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and you got that one thing. Now I'm climbing the walls, but you don't notice at all that I'm going out of my mind all day and all night. Something's gotta give now, 'cause I'm dying just to know your name, and I need you here with me now, 'cause you've got that one thing. So get out of my head and fall into my arms instea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네. 이 같은 선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금천은 전국 최초로 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인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또 골목 안에서 마을 축제의 기획자로 마을 계획의 주관자로 자리 잡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생활 재설계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행정의 역할이자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금천을 만들고 주민 삶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간 재설계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행정 재설계로 역량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재설계로 주민이 주인인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헌신해 주신 직원 여러분, 쉽지 않은 길 함께 걸어온 우리 모두가 위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선 7기에도 주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금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수혜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3달 동안 민선 5, 6개 동안의 어떤 공간과 그 다음에 행정, 생활을 재설계해온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위너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아주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수많은 공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는 지금 여기 발표한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금천구 전 공직자의 머리와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성과를 계속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시대나 뭐 상황이 바뀌더라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민선 5, 6기의 성과를 앞으로도 잘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서 어떤 선거인 명부에 대한 뭐 열람이나 이의 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정이나 여러 가지 법정 선거 업무가 이제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다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 중립과 관련되는 위반 행위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유의해 주시고 남은 2주 동안에 법정 업무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선거가 잘 축제로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아동수당 금천 구민 주민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나요? 예. 사실 이게 복지 문제가 사실 전체 아동에게 그냥 이런 미리 신청을 받고 이거를 조사를 하고 사실 이런 전달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우리 지방행정이 용이하게 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더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어쨌든 이 걸러내는 절차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생겼기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 생기지 않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요. 또 대체로 주민들이 이게 마감 때 가면 이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때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그냥 아이를 가진 저출산 시대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에게 주는 또는 요구 그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선거사무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선거사무를 제대로 진행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보고들이 실제로 아직도 선거까지 뭐 한 보름가량이 남아있다 보니까 민선 7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를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용역 착수 보고 이런 건 뭐 저한테 보고하고 결과는 딴 사람한테 보고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6월 13일 이후에 당선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일하시기도 훨씬 편하실 거고 새로운 당선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일하는데 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6월 13일 이후에 회의든 아니면 뭐 보고든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수혜 씨 3번, 3달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3달 연속하니까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훨씬 잘하고 적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임수혜 씨와 또 함께 일해준 우리 기획팀한테 정말 감사 박수 보내드립니다. 공간과 행정과 생활을 재설계하는 이 숙제들이 사실은 금천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고
지방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 8년 동안 애써주신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열린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들어야 되겠지만 국장님들한테 소감을 얘기해라 이러는 것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감 있으신가요? 우리 조용준 기획관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열린 회의를 총 몇 번이나 했나요? 8년 동안? 오늘 85회입니다. 85회인가요? 예. 잠깐 우리 국장입니다. 과장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 얘기 듣고 그리고 저도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청장님 모시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생활 재설계에 많지는 않지만 한 부분을 담당해서 같이 일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국장님은 5년이랬는데 저는 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세 개 분야의 재설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지산이니까 고민하면서 풀어갔던 게 결과적으로 이런 민선 5기, 6기 성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업들이 발견될 때에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조그만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민선 7기 이후에도 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8년간 청장님 모셨습니다만 그동안 청장님 오셔서 오늘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 생활, 공간 설계가 이제 함축적으로 8년간 이런 것이 다 나타난 것 같은데 진짜 많은 일과 성과를 이뤄낸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발전을 시켜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잘 보필해드리고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떠나시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남는 사람 부담도 사실 많더라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임식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열린 회의를 85번 하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 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얘기하시고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여튼 같이 청량으로 나갔는데, 8년 동안 사실 그 전에 비해서 일도 사실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 구가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깨끗한 구정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5년 차인데요. 시에서 이렇게 행정하다가 구에 와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구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는 주민과 함께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걸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몸소 실천을 이렇게 해주는 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구에 잘 왔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5년차 되다 보니까 저도 금천인이 좀 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공간 재설계라든가 행정, 생활 재설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만족 뒤에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만족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 시킬 줄 알았는데 밤새워 준비를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선 버럭차의 모습이 생각났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부족한 면들을 보시고 답답해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청장님을 모시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은 좀 구청장님 일 많이 하셨네요. 뒤에서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하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민선 오르기에 대한 자부심을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아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 8년 동안 금천구의 격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타 기관, 내부 기관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임직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겠고, 또 임식 때는 뭐 발언할 기회가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제. 제가 한마디만, 혹시 이게 방송 타는 건가요? 예, 탑니다. 방송 탑니까? 방송 타면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근무한 지 이제 4년, 5년 돼갑니다. 그 구청에 근무한 건 제가 공무원 생활 20년 좀 넘으면서 강서구청 다음에 이제 금천구청이 두 번째였는데, 이제 종전에는 담당자로서 왔었고, 이번에 이제 과장으로 왔었습니다. 이제 과장 역할을 처음 하면서 과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청장님은 어떤 청장님이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접하면서 사실 뭐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청장님의 디테일 수준은 어디 다른 시의 이제 뭐 국 과장님이 바라보는 그런 디테일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을 어디까지 어떻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뭐 준비하는 건 뭐 저 나름대로도 이제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생각하는 디테일과 팀장들이 생각하는 디테일과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다들 그 수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쨌건 간에 청장님의 디테일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는 쉽지 않았고요. 중간에서 이제 그 디테일 정도의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고민도 됩니다. 나름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청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청장님의 칭찬을 몇 번 들으면서 이 청장님의 실세다 하는 그런 얘기들과 소문이 있다 보니 청장님이 바뀌시면 저는 이제 실세는 이제 물러나가야 되는 건가 막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해봅니다. 아무튼 청장님 뭐 계시는 동안 청장님 존경하면서 많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다음 어느 청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금천구의 이 품격, 그 다음에 이름 널리 알리는데 꼭 역할을 해서 좀 자부심 갖는, 그리고 금천구의 이 직원분들과 주민들이 기억해주는 과장 꼭 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실세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정말 몰랐던 일이다, 이거. 예. 우리, 제가 사실 뭐,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태용 동장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몸도 많이 상했었고, 우리 이태웅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한 말씀 해보세요. 그냥 뭐 딱히 그냥 이게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청장님 모시면서 뭐 행정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대하는 그 가치와 또 공무원으로서 존재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었고, 나름대로 뭐 잠깐이라도 원망됐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세계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지역에 와서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도 뭐 한 순간순간 행복하게 근무를 하는 것이 뭐 공직자의 자세가 됐고, 더 한층 저 자신을 성숙시키는 그런 또 지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아무튼 뭐 고맙고요. 저 열심히 또 남은 기간 동안 저도 2년 6개월 남았더라고요. 뭐 금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회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시를 어기고 복잡하고 모든 부처들에게 부담을 주는 회의를 85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시 부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직원들 대표해서. 청장님 재임 8년 동안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고 또한 그 노동조합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하는 모든 일에 말에 귀 기울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마지막 열린 회의에 전체 1천여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고맙고 미안하죠. 잘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잘 설득하고 같이 소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처를 드린 분도 있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청장을 한 8년의 이 시간이 어쩌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내가 살아온 어떤 높은 지위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8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구청장 처음 됐을 때부터 직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외부에 가장 강조한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청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민과 구청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는데 주민들의 믿음을 얻어가는 것이 저에게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나 더욱더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쌓아가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애를 써주셨고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묵묵히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띄지 않아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일해오신 분이 없었다면 이런 신뢰를 얻기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법칙,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시장의 법칙이나 또는 약자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자들을 끊임없이 약자로 만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장의 법칙, 경쟁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점점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게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공간과 생활과 행정을 재설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사실은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공공성의 가장 큰 취지는 결국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약자를 법의 보호 위에 두는 것 이것이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건 공공기관이 필요한 건 국가가 필요한 건 약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들은 저희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딜레마를 계속 겪었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더욱 힘드셨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도와 문화와 사람으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합일되면 사실은 참 바람직하죠. 근데 대체로 제도는 정착이 되고 완비가 돼가고 있는데 문화와 사람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을자치과나 지역혁신과나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셔서 구청장에게 오는 화살을 정말 많이 막아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민주주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과정이 어떠냐.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과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저는 행정도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과정이 잘 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행정은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더해서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을 참 힘들게 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는데 이 민주주의적 과정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 두 개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숙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의 또는 시민의식이 더 성숙되고 더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이 가능해져야 이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바깥에서라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게 더 많죠.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구청장 방에도 한번 못 들어온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그래도 8년을 일했는데 밥 한 끼를 못 먹은 분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쉬운,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거, 이런 게 제가 잘 소심해서 이거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열린회의 하면서 뒤에 앉는 게 사실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석도 좀 바꿔보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 한 번도 못 앉아보고 끝납니다. 왜 뒤에 앉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모든 행사에 가면 구청장이 가장 앞좌석에 앉는 게 통상적인 의전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다. 다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제 앞좌석에 다 가서 수업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왜 앞좌석에 앉냐 너희들은. 그러면 되냐? 뒷좌석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학생들이 당황했죠. 열심히 하려고 앞좌석에 앉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과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동료가 어떤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뒤에 앉아야 그 동료가 힘들어하는지, 조는데 왜 조는지 그 뒷모습을 봐야, 그래야 동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뒷자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서는요,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제가 뒷좌석에 더 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구청장을 마치고 나가서도 뒷좌석에서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서 가는 그런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회의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회의가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공직사의 관행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부서의 일에 개입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이러는 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나가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쉽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돌이켜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런 건 역시 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제가 그분들에게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승진의 기회를 공평하게 드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하신 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속상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원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구청장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인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 평가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된 사람에 대한 민망함과 죄송함이 항상 너무 컸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가 참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피함 속에서도 제가 했던 근평과 그리고
승진과 그리고 인사이동에서 여러 가지 속상함과 그리고 아쉬움들을 가졌던 섭섭함을 느꼈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사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국장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질까. 안 그런 이상 참 책임자로서 갖는 이 마음의 굴레가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총장 그만두면서 내가 뭐가 좋은가 부총장을 그만두면 첫 번째가 내가 이제 마음에 빚을 지는 일이 없겠구나. 인사이동 때문에, 금평 때문에, 승진 때문에 그런 어쨌든 그 마음의 빚을 제가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잘 털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긴 한데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저 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이런 것보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훨씬 더 친절하지만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226개 지방정부 중에 정말 우리처럼 일하는, 우리처럼 열심히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 부총은 없어. 전 직원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당당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민들도 대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마치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간을 주민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약자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공직생활을 통해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느끼시는 그런 멋진 금천구청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선 5.6기 마지막 열린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선 5.6기 성과를 돌아보면 지난 8년 직원의 복리 후생 향상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1천여 금천구 공직자를 대표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금천구 지부 김종선 지부장님께서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청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부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꽃 들고 사진 한 카트 더 찍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하고 부부청장님. 지부장님도 옆으로 가. 네. 청장님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간부님들 나가시면서 인사드리고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